안녕하세요. 이사부입니다. 자, 제가 운영 중인 무료 주식방에 계신 HLB 주주 여러분들, 자, 오늘 10월 9일 한글날인데 휴일들 잘들 보내고 계시죠? 자, 내일 다시 한번 이 장이 시작되게 되면 HLB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할 텐데 정말로 중요한 이 기점으로 지점으로 주가가 지금 들어 있습니다. 제가 이전부터 미리 계속해서 시나리오를 써드리면서 여러분들 첫 번째 시나리오와 두 번째 시나리오가 있는데 23일날 FDA 측에 HLB가 서류를 제출했을 당시 때 제가 써드렸던 두 가지 시나리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이날 서류를 제출하고 외국인들이 주가를 곧바로 띄울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장대 양봉을 내면서 장을 마감을 시킬 것이다. 만약에 장 마감 시에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끝났다라고 하면은 주식은 곧바로 외국인들이 이렇게 올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주가를 이렇게 쐐기형의 마디 끝까지 의도적으로 주가를 이렇게 외국인들이 몰아 나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만약에 아래에서 따라붙었던 개인 투자자들의 매물을 다 소화를 했다라고 외국인들이 판단을 하면 주가를 곧바로 날려도 위에서 올라갈 때마다 나올 개인 투자들의 매물이 적기 때문에 최소화가 됐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부담 없이 주가를 다이렉트로 띄울 것이다. 그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지금처럼 이렇게 나왔죠. 이게 장대 양봉을 유지를 못하고, 그죠? FDA에 서류를 제출했을 당시에 장대 양봉을 이렇게 유지를 못하고 만약에 이렇게 쭉 밀려서 끝나면은 이때는 어떤 식으로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냐? 바로 이 전 저점 라인을 이탈하는 자리까지 주가가 한번 쭉 밀렸다가 여기를 강하게 이탈을 시키는 자리를 한번 만들었다가 뒤에서 이렇게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요, 여러분들? 이 HLB의 주가 흐름을 주도하는 그 수급의 주체가 누굽니까, 여러분들? 바로 외국인이죠. 그죠? 외국인. 지금 외국인 보유 수량을 보시면은 이 주가가 이 HLB가 과거 지난 12월부터 그죠? FDA 승인 불발이 떨어지기 직전 3월까지 주가가 이렇게 4배가 오릅니다. 4배가 오르는 동안 이 외국인들이 수급 동향을 보시면은 정확하게 주가가 오르는 시점하고 외국인들이 수급을 유입을 시키는 시점이 정확하게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 특이한 게 주가가 이렇게 급락을 하고 그죠? 다시 급반등을 하는 이 과정 안에서도 외국인들은 이 보유 수량을 전혀 팔지 않고 그대로 싹 다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외국인들은 우리야 지금 하루하루 그죠? 주가 이거 여기 빠지면 이거 어떡하지? 올라가면 이제 올라가나? 빠지면 뭐 어떡하지? 이런 관점에서 아주 지극히 단기적인 관점에서 우리들은 주식을 보고 있지만 외국인들은 이렇게 하루하루에 연연을 하는 게 아니고 더 큰 추세 어떤 추세입니까, 여러분들? 이 상승, 그리고 요 하락, 그리고 요 상승을 보고 있는 이 대세적인 큰 흐름을 보면서 주가를 지금 그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도 외국인과 같이 이렇게 큰 흐름을 보고 우리는 주식을 따라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주식도 결국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죠. 그죠? 이렇게 짧은 단기적인 관점에서도 상승과 하락을 그려가면서 주가가 움직이니까 외국인들은 어떻습니까? 자금이 수천억에서 수조 원의 돈을 굴리는 존재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루하루의 움직임에도 민감히 작용을 물론 하기도 하지만 외국인들은 이것보다 큰 흐름, 이렇게 상승, 조정, 그 다음에 상승, 그죠? 이렇게 올라갈 때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던 이 이치와 똑같이 큰 흐름에서도 상승, 하락, 상승. 요 그림을 지금 보면서 그림을 그려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다 떠나서 여러분들 외국인들이 주식을 이렇게 주가를 4배를 올릴 때에도 그죠? 바닥 대비해가지고 지금 주가를 이렇게 4배를 띄운 자리에서도 주식을 하나도 안 팔고 지금 싹 다 보유를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외국인들은 이것보다 더 높은 자리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외국인들은 이 높은 자리를 보고 주식을 여기에서 싹 다 안 팔고 그대로 보유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주가를 뒤에서 이렇게 끌어올릴 자신이 있는 존재니까 외국인들은. 우리나라는 외국인들이 놀이터나 다름없다고 해요. 주식 놀이터. 그죠? 이 수급만 봐도 대본에 알 수 있잖아요. 외국인이 주식을 이렇게 사면은 주가가 이렇게 오릅니다, 여러분들. 자, 하나 여러분들 FDA 승인 1차 불발이 나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엄청나 급락을 했죠. 단순 수치로 이 자리권역에서 주가 점한가 두 방이면 여기서만 마이너스 60%예요. 그죠? 엄청난 급락을 이틀 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쉽게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미 외국인들이 바닥권에서 물량을 싹 다 보유를 하고 하나도 안 팔고 그대로 쥐고 있었기 때문에 그죠? 시장 유통 주식수가 만약에 100이라고 하면은 여기 이 물량 중에서 40에서 50,
절반에 준하는 물량만 만약에 확보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나머지 물량, 그죠? 나머지 50의 물량을 조금만 샀다 팔았다만 해도 주가를 가볍게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죠? 외국인들이 이미 거기서 물량을 싹 다 보유를 하고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져도 주가를 가볍게 올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미 40에서 50의 물량을 싹 다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을 약간만 사도 오르고 조금만 팔아도 내리고 이러한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지금 존재로 외국인들이 지금 그렇게 물량을 매집을 해가지고 주가 흐름을 이렇게 만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주식을 제가 왜 앞서가지고 도대체 이 전저점 라인을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됐죠. 이 전저점 라인을 이탈을 해야지만이 주가가 이렇게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 주식시장을 이끌어가는 대장 테마가 바로 제약바이오죠. 그죠? 제약바이오 테마주. 그 중에서도 HLB는 이 FDA 이 신약 허가 이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앞에서 4배를 다이렉트로 숨도 쉬지 않고 이렇게 올랐습니다. 이때 얼마나 수많은 개인 투자들이 따라 사고 싶었겠어요. 근데 주식이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눈치만 보고 계속해서 못 사고 있었는데 이 지난 5월에 FDA 승인 불발이 나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급락을 했죠. 그죠? 이게 고가가 12만 원이 넘어가던 주식인데 단숨에 주가가 5만 원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앞에서 따라 사고 싶었던 개인 투자들이 얼마나 주식을 지금 보고 있다가 탁 떨어지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사고 싶죠. 근데 이 당시 때 이게 악재가 나와가지고 주가가 이렇게 꼬꾸라졌지만서도 이때 뭐라고 했습니까? FDA 승인이 그냥 완전히 불발 끝 이게 아니고 서류를 보완해서 다시 재심사 받아 이런 결과를 받았죠. 그러니까 주가의 기대감이 끝난 게 아니고 그대로 살아있는 시점에서 주가만 이렇게 빠졌다. 그리고 이 앞에서 붙어가지고 사고 싶었던 개인 투자들이 주식을 여기에서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샀겠죠? 그죠? 주식이 단숨에 엄청나게 싸졌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엄청나게 따라붙었던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서 주가를 쥐고 주식이 이제 올라가면 나 올라갈 때 이제 차익 실현해야지 팔아야지 이런 마음을 당연히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자, 이 주가를 주도하는 게 바로 외국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국인들이 만약에 여기에서 23일에 그죠? 제가 시나리오 두 가지 시나리오를 써드렸던 이 당시 때 주가를 곧바로 올리라고 마음을 먹었으면은 이 수급을 유입시키면서 당연히 올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주식을 지금까지 왜 이렇게 빼고 제가 앞서서도 이 전저점을 왜 이탈을 시켜야지만 이 주가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느냐 지금부터 그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가 여기에서 다이렉트로 이렇게 주가를 외국인들이 수급을 유입을 시켜가지고 올리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주가가 점점 올라갈 때마다 여기 아래에서 싼 자리 저가에서 따라붙었던 개인 투자들이 이 윗가격에다 올라갈 때마다 이들도 차익 실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수익을 챙겨야 될 거 아니에요. 매도를 해야지 진짜 내 돈이 되는 거니까 올라갈 때마다 이 위에다가 차익 실현 매도를 계속해서 던질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 주가를 이렇게 띄우는 주체 자체가 바로 외국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인 투자들은 이 주식을 띄울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왜? 자금도 없고 정보력도 딸리고 일단 물량 결집이 안 됩니다. 5% 10%만 올라도 서로 팔고 싶어가지고 안 달라는 게 개인이에요, 여러분들. 죽었다 깨나도 주가를 지속적으로 힘을 결집을 시켜가지고 주가를 올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이러한 것들은 외국인 내지는 기관이 주도할 수 있고 특히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갑이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이 수급을 제가 보여드렸지만 여러분들 외국인이 이렇게 계속해서 주가를 주도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자, 주식이 이렇게 올라가면은 위에서 개인들 여기 아래서 따라붙었던 개인 투자들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외국인 투자들이 그 차익 실현 매물 나오는 거를 올라갈 때마다 싹 다 이 비싼 가격에다 받아줘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주가가 상승하는 수급의 논리가 뭡니까, 여러분들? 매수세가 매도세를 압도해야 된다. 그렇죠? 매수세가 매도세를 압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여기에서 아래서 따라붙던 개인 투자들의 차익 실현 매물이 계속 나온다고 하면 이 비싼 자리에서 외국인들이 그 물량을 안 받아주면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다시 꼬꾸라지겠죠. 그런데 외국인들도 이제 일정이 있잖아요. 클래스 1을 받으면은 11월 달에 FDA 승인 결과를 받아보게 돼요. 이 일정에 맞춰가지고 그 기대감이 살아있기 때문에 주가를 띄워야 되는데 여기에서 주가를 돈을 유입을 시키고가지고 주가를 이까지 올려놨는데 여기서 개인 투자들의 물량을 안 받으면 주가가 꼬꾸라지는데 그쵸? 이걸 안 받아내는 게 말이 안 되죠. 돈을 이만큼 써가지고 주가를 이렇게 끌어올렸는데 여기서 이 개인 투자 물량 많이 나온다고 이걸 안 받아내요? 이 비싼 자리에서? 그죠? 비싼 자리에서라도 받아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런데 이 높은 자리에서 주식, 개인 투자들의 이 차익 실현 매물을 받아내기가 싫으니까 어떤 짓을 하냐면은 주가를 일부러 한번 쿵 내리는 겁니다. 수급을 악화시키면서. 그쵸? 그럼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은 여기에서 따라붙었던 개인 투자들 있죠? 개인 투자들이 이렇게 내리면은 못 견디고 손절을 칩니다. 근데 이 손절에도 명분이 필요하죠. 아무 데서나 손절을 칠 수가 있나요? 주식을 손절을 아무 데서나 치는 거는 초보들이고 요새는 학습이 된 개인들이 많기 때문에 바로 어떤 자리에서 손절들을 치냐면은 바로 이 전저점
그죠? 너 손절 어디서 칠 거야? 여기 위에서 따라붙었던 개인 투자자들을 물으면은 기술 분석 좀 조금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 이 전저점 이탈할 때 손절 칠 거야. 그죠? 내지는 여기 바로 아래 전저점 라인도 있습니다. 최초에는 제가 이 전저점 라인을 이탈을 하면은 개인들이 손절 물량이 쏟아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땐 조건이 있습니다. 이 외국인들이 수급을 일부러 악화를 시키면서 개인 투자자 물량, 손절 물량을 확 쏟아지게 만들려고 하면은 겁을 강하게 줘야 돼요. 겁을 세게 줘야 됩니다. 쿵 줘야 되는데 지금 이 음봉 나오는 게 지금 짜잘짜잘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개인 투자들이 이 정도까지는 아직 버틸 수 있는데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한 번만 더 쾅 주면은 여기서 버티고 있던 개인 투자들 물량 싹 다 쏟아집니다. 그죠? 여기서 만약에 개인 투자들 물량 쏟아지고 외국인들이 이렇게 주가를 만약에 곧바로 다이렉트 띄우면은 그때부터는 부담이 없죠. 어떤 부담? 여기에서 아래에서 따라붙었던 개인 투자들의 차익 실현 이 매물이 여기에서 이미 다 털리겠죠. 그죠? 그러니까 올라갈 때마다 외국인들이 수급을 유입시키면서 주가를 이렇게 올려도 부담이 없다라는 겁니다. 개인들의 차익 실현 매물이 이미 이 아래에서 다 털렸으니까. 그리고 외국인들이 그 물량을 오히려 저가에 싹 다 뺏어냈으니까. 그죠? 이거를 위해서 지금 외국인들이 주가를 일부러 이렇게 한번 뺐다가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근데 애초에 제가 여기서 만약에 장대 음봉으로 쿵 줬다라고 하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겁먹을 정도로 한 번에 이런 장대 음봉을 냈다라고 하면은 이 전 저점을 라인을 이탈을 시키는 수준에서 곧바로 깼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음봉이 짜잘짜잘 잔 음봉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죠? 요렇게 해서는 개인 투자들이 안 떨구기 때문에 주가를 일부러 한번 강하게 이 전 저점 라인까지도 지금 여기는 이미 이탈을 했고 요 라인까지도 한번 강하게 이탈을 했다가 들어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죠? 요 라인을 이탈을 굳이 안 시켜도 어쨌든 간에 겁을 한번 크게 줄 수 있는 이 장대 음봉 한 봉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미리 놀라지 마시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외국인들이 일부러 지금 이러는 거다. 제가 시나리오를 매일같이 미리 써드리고 있죠. 그죠? 요거 여러분들 이게 나와야지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이게 이렇게 급락을 한번 시켜야지만이 여기서 따라붙던 개인 투자자들의 매물을 처리를 할 수 있고 외국인들이 뒤에서 가볍게 주가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연일 언론에서부터 여러분들 이 간암 신약에 대한 FDA 본심사 절추가 지금 순항 중에 있다는 소식이 계속해서 연일 들려오고 있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FDA 측에서 빠르게 일정을 잡고 이 리보세라닙에 대한 검증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번 두 번째 도전에서는 FDA 승인 결정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이 FDA 측에서 이 비모 실사 그죠? 이 비모 실사 일정을 HLB 측에다가 통보를 해줬는데 이번 실사는 10월 말에서 그죠? 11월 중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도 일정이 좀 남아있고 HLB 측에 따르면은 이 FDA가 통보해준 국가지정 임상병원이 특히나 FDA 방문과 실사가 더욱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병원인과 동시에 회사가 HLB 측이 충분히 잘 대응할 수 있는 병원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이 높다라는 코멘트까지 남겼습니다. 그죠? 이제 HLB가 미국 FDA에 이 리보세라닙에 대한 허가 재심사 서류를 본격적으로 제출을 하면서 이 허가 재도전에 나서는데 그 무엇보다 HLB의 향후 주가 흐름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가 이제 다시 한번 시작이 된 거고 이 때문에 지금 주가 흐름 역시도 소폭의 조정은 들어오고 있지만 그죠? 나름 큰 흐름에서는 견조하게 이렇게 잘 흘러가고 있죠. 여러분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들은 여기 단기적인 흐름을 보는 게 아니고 요 상승 하락 그죠? 요 상승 이 큰 흐름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요거 삐죽 내려온다고 외국인들 하나도 신경 안 써요, 여러분들. 그리고 외국인들이 지금 바닥권에서 4배가 올라갈 때도 주식을 하나도 안 팔고 지금 싹 다 그대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여러분들 외국인들이 주식을 집어 던지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여기 아래에서 샀던 그 수천억, 그죠? 수조 원 되는 돈들이 전부 다 손실로, 그죠? 돌아서겠죠. 외국인들이 이런 짓을 하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4배가 올라갈 때도 안 팔고 이렇게 급락을 할 때도 안 팔고 여기 제자리에 주가 갖다 놔도 안 팔고 그죠? 이 FDA에 대한 승인에 대한 기대감을 외국인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주식을 이 윗자리를 보고 있는데 금방 올릴 수 있음에도 여기서 따라붙었던 개인자들의 매물이 쏟아질 게 두려워가지고 지금 이렇게 조정을 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제가 드리는 이 분석대로 그냥 그대로만 따라오시면 된다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이 수급을 이렇게 팍 팔기 시작을 한다. 요 초입부에 우리가 같이 던지기만 하면은 큰 탈이 안 난다는 겁니다. 이 타이밍을 제가 매일같이 제 무료 주식방에서 잡아드리고 있잖아요. 실시간으로. 그죠? 자 이제
이 FDA의 이제 향후 서류 이 심사 결과가 언제 나오느냐에 따라서 HLB 주가 향방은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자, FDA에 이제 재심사 서류를 제출했기 때문에 향후 절차는 이 신약 허가에 걸리는 재심사 기간이 과연 얼마나 걸릴지, 그죠? 여기로 모든 사람들이 이목이 지금 쏠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이 과연 결과가 언제 나올 것인가, 이 신약 허가에 대한 승인 결과가 언제 나올 것이냐, 이게 중요한데, 자, 지금 이제 FDA 측에서 HLB 측에다가 통보를 해줄 겁니다. 이제 뭐라고 통보를 해주냐면 클래스 1, 클래스 2 이 둘 중에 하나를 판단을 해가지고 HLB에다가 FDA가 통보를 해주게 되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클래스 1, 야 니들은 클래스 1이야, 이런 통보를 받게 되면은 2개월 내에, 즉 이번 연도 11월 말에 승인 결과 여부를 통보받게 되고, 니들은 클래스 2야, 그죠? 이 클래스 2를 통보받게 되면은 6개월 내, 다시 말해서 내년 3월 말에 승인 결과 여부를 통보받게 됩니다.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11월 말에 결과를 빨리 받아보는 게 좋겠죠? 그죠? 결과가 빨리 나와야지만이 주가가 그거를 선반영해서 더 빠르게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죠? 하지만 클래스 2가 나와도 저는 상관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년 3월 달에 이 승인 결과 여부를 받아도 상관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자, 애초에 이 리본세라님 첫 번째 승인 불가 판정을 받았을 때를 다시 생각을 해보면은, 미국 FDA 승인 자체가 아예 불가능할 것 같았으면은 이 당시 때 니들은 승인 불가, 야 말도 안 돼, 이거 사람 건강에 지금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건데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갖고 와가지고 지금 승인을 해달라고 갖고 왔어? 이거는 안 되라고 못을 박았을 겁니다. 이게 불가능할 것 같았으면, 그죠? 근데 이 당시 때 어떻게 말했습니까? FDA 측에서 주가가 왜 이렇게 곧바로 이렇게 올라올 수 있었을까요? 점 하한가 두 방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니들은 지금 서류가 미비하니까 서류 보완해가지고 다시 재심사 받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기대감이 사라졌었는데 갑자기 기대감이 다시 생긴 거예요. 이 논리로 주가가 지금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다는 겁니다. 그죠? 이 때문에 다시 향후 리보세라닙의 FDA 승인을 향한 두 번째 도전에서는 필시 승인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더 큰 편입니다. 그죠? 당연히 외국인들도 이러한 기대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식이 아무리 요동을 쳐도 팔지 않고 있는 거겠죠? 그죠? 주식을 싹 다 보유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왜 개인 투자들은 도대체 여기에서 주가 조금 내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조금 오르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답답합니다. 저도 여러분들 주식 하루하루에 연연하면서 안 봐요. 근데 제가 왜 매일같이 시나리오를 이렇게 제 실시간 무료 주식방에서 써드리면서 대응을 해드리냐면은, 주식은 결국 심리 싸움이죠. 그죠? 여기에서 외국인들이 최대한 개인 투자들의 심리를 안 좋게 만들어가지고 물량을 다 던지게끔 유도를 할 겁니다. 100%예요, 여러분들. 주식을 그러면은 이렇게 물량을 싹 다 받아가지고 뒤에서 올릴 텐데 여기서 털리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에 당하지 말라고, 좀 불안해하지, 주가 떨어져도 걱정하지 말라고 제가 이렇게 매일같이 실시간으로 분석해 드리는 거 아닙니까? 아시겠죠? 다른 거 저런 거 나는 다 이런 거 모르겠다 이러시는 분들은 그냥 외국인 투자들이 4배를 올린 자리에서도 바닥권에서 물량을 싹 다 쓸어 담아가지고 4배를 올리고 지금 주가가 요동을 쳐도 하나도 안 팔고 있는데, 내가 이 주식을 개인 투자들은 왜 팔아야 되느냐, 이런 관점에서 주식을 접근하시면 돼요. 그죠? 상승, 조정, 상승, 이게 상승 추세예요, 여러분들. 그죠? 상승 하락을 반복하면서 올라가는 것처럼 상승 하락 상승이 이제 나올 거라는 겁니다. 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운영하는 무료 주식방 딱 들어오셔서 대기를 하시고, 여러분들 지금 신규 매수를 원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신규 매수. 자, 여기 저점을 지금 이탈을 했기 때문에 한번 쿵 할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가 마지막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죠? 신규 매수 내지는 추가 매수를 원하시는 분들도 고민하지 말고 제가 운영하는 무료 주식방으로 일단 싹 다 들어오시고, 자, 여기에서 매수만 잘하는 게 능사가 아니죠. 잘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들 주식 팔 때까지도 매일같이 실시간으로, 그죠? 분석해드리죠? 다 늦은 저녁 때 여러분들 바이오 주식은 하루 이틀만 지나면 주가 이런 데 내려와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틀 지나면 이런 데 내려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있던 주식이. 바이오는 원래 그렇게 움직입니다. 다 늦은 저녁 때 여러분들 늦게 이렇게 집에서 유튜브 보면서 아이고 주식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고민하면 뭐예요, 여러분들? 이런 데가 내다 파실 거예요? 무조건 실시간으로 대응을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는 바가 있지만, 주식 잘 샀으면 잘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팔아야지 내 돈이 되니까. 제가 머리 꼭대기에서 주식을 팔아드릴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장담은 못 드리겠지만, 아무리 못해도 어깨에서는 팔아드릴 수 있는 능력과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니까 고민하지 말고 제가 운영하는 무료 주식방으로 내가 HLB 주식을 단 한 주라도 들고 있다 이러신 분들은 고민하지 말고 무조건 들어오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 제 영상을 보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제 방이 매일 열려있는 방이 아니니까 들어올 수 있을 때 들어오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운영하는 무료 주식방 어떻게 들어올 수 있습니까? 화면 상단에 보시면은 핸드폰 번호가 하나 떠있죠? 그죠? 제 개인 핸드폰 번호인데 이 번호로 문자로 사부 딱 이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부 딱 두 글자. 그러면은 그 문자 확인하고 제가 운용하는 무료 주식방 들어올 수 있는 링크를 다시 전달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거 누르셔가지고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쉽죠? 다시 한번 어떻게 한다? 위에 떠있는 제 개인 핸드폰 번호로 문자로 사부 딱 두 글자 보내주시면은 그거 확인하고 다시 문자로 링크 전달 드리니까 그거 누르셔가지고 바로 들어오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소통 목적에서 운영하는 무료 주식방이니까 그냥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가만히 계시면은 매일 9시 땡 치고 장 열리면 여러분들 지금 보유하고 계신 이 HLB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매일같이 오늘처럼 실시간 지침 드리고 여러분들이 더 좋아하시는 거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제가 증권사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사람인데 그죠? 그날 증권가에 실시간으로 도는 찌라시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 방에 계신 분들 어때요? 찌라시 돌면은 순간 1, 20% 급등 수도 없이 나오죠? 그죠? 어디 가서 한 돈 백조도 못 받아보는 그런 고급 찌라시들 그리고 그거하고 연계된 종목들까지 같이 빠르게 전달드리니까 이 HLB 본격적인 상승 흐름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에 제가 전달드린 찌라시 통해서 꾸준히 수익들 내시고 여러분들 보유 종목도 매일 같이 실시간으로 대응해드리니까 여기저기 막 복잡하게 돌아다니지 마시고 일단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고민할 건덕지가 없다. 다시 한번 제가 운영하는 무료 주식방 어떻게 들어올 수 있다? 화면 상단에 떠있는 위에 떠있는 제 개인 핸드폰 번호로 문자로 사부 그죠? 옆에 적혀있죠? 문자로 사부 딱 두 글자 전송 들어오셔서 가만히 제가 전달드리는 종목들로 한번 매매해보시고 내가 도대체 왜 지금까지 주식 투자로 돈을 못 벌었는지 이런 것도 한번 느껴보시고 앞으로는 이게 어떻게 매매를 해야지 돈이 벌리겠구나 이러한 부분들도 좀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 인생에 있어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소실 좀 그만 보시고요. 아시겠죠? 고민하지 말고 무조건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못 알아듣는 분들 꼭 계십니다. 그런 분들 위해서 뒤에서 다시 한번 제 무료 주식방 들어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놨는데 거기서는 문자로 참여라고 보내라고 말을 해놨습니다. 자, 사부든 참여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딱 두 글자 보내서 무조건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도 종목 분석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강조할게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주식 투자 경력이 짧게는 1, 2년에서 5년, 내지는 길게는 뭐 10년, 20년 되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 동안 본인이 지금까지 실제로 주식 투자를 해오면서 과연 얼마나 수익을 냈는지, 그리고 손실이 났다고 하면은 얼마나 났는지, 나름 오랜 기간 동안 투자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손실이라면은 과연 앞으로는 이런 상황이 바뀔 수 있을 것인가? 혼자 하면서 이런 거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 분명한 거는 어떤 분야든지 예외 없이 그 분야에서 성공을 하고 싶으면은 그에 비례하는 시간하고 노력을 투자해줘야 됩니다. 어떤 학생이 서울대가 가고 싶고 판검사가 되고 싶은데 아무런 노력 없이 그게 가능한가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가수나 운동선수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아무런 시간 투자, 훈련, 노력 없이 이게 가능해요? 자, 제가 한번 되물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은 지금 주식 투자로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세요? 참 아이러니한 게 앞서 말한 그런 우리가 직접 경험해 본 거, 공부나 운동 이런 것들은 노력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주식 투자, 주식 쪽에서는 노력 없이도 그게 가능하다고 믿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절대 무슨 로또 당첨되는 것 같은 게 아니에요. 로또처럼 한 번만 딱 성공하면은 인생 역전. 네. 주식 투자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한두 번 성공을 해도, 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매매를 하다 보면은 분명히 실력 없는 사람들은 결국 도태되기 마련이에요. 그게 현실이고요. 제발, 부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혼자서도 지금까지 해봤는데 안 됐으면은 앞으로는 잘 됐겠지. 이런 아니란 생각 버리시고, 일단 제가 무료로 운영하는 텔레그램방 그냥 들어오세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거 돈 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들어오셔서 제가 매일 하루에 딱 한 종목, 지금은 장세가 안 좋기 때문에 딱 한 종목 오전에 장 초반에 드리고 있는데 이 종목 가지고 단기 매매로 수익 내세요. 그럼 나중에 이제 금리 떨어지면서 실적 장세 도래하면은 중장기 투자로 신경 안 쓰고 크게 돈 벌 수 있는 종목들 전달 드릴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고민만 하지 마시고 그냥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수익을 내시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느냐?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문자로 제 위에 핸드폰 번호 떠 있죠. 그 핸드폰 번호로 딱 두 글자 문자로 그냥 보내주시면 됩니다. 참여 이렇게 두 글자. 그러면은 그 문자 직접 확인하고 제가 직접 운영하는 텔레그램방 코드하고 링크하고 전달 드릴 거예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제 위에 떠 있는 핸드폰 번호 여기로 문자로 참여 딱 이 두 글자만 쳐서 보내주세요. 아시겠죠?